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ENA 채널 월화 드라마 마당에 있는 집의 원작 소설을 워낙 재미있게 읽었던지라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소설의 어두운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려낸 예민한 연출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원작 소설을 읽지 않은 남편은 드라마가 불친절하다며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1회에 나온 모든 장면이 불필요한 장면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회에서 뿌려진 떡밥들을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주란의 가족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된 사건을 톱파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란의 친언니가 죽게 된 사연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23살 주란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 박재호와 홍콩으로 여행을 가기 전 키우던 고양이를 부탁하기 위해 친언니에게 자신이 살던 원룸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친언니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소설 속에서는 친언니가 원룸 안으로 따라온 개안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목에 스카프를 한 주란이 긴장되는 순간에 목을 더듬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친언니가 질식사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목으로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 주란의 친언니를 죽인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 1회에서 주란은 꿈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동물 가면을 쓴 남자를 발견하는데요. 소설에는 없는 부분이라 제가 내피셜을 돌려보자면 언니를 죽인 범인이 동물 가면을 쓴 채 원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란이 아파트에서 열린 가면 파티에서 동물 가면을 쓴 남자를 발견하고 언니를 죽인 범인이라 오해해 뚝배기를 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주란은 당시 한쪽 신발만 신고 한쪽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성적인 분간이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동물 가면을 모두 쓰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고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가면 파티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무고한 사람을 친언니를 죽인 범인으로 오해해 머리통을 날려버렸으니 주란의 가족이 그 동네에서 살기는 힘들었겠죠. 자, 그렇게 주란은 코넬리아 힐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주란은 이사를 온 후 당연히 이웃과 관계를 갖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마당에 있는 넓은 집에서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주란의 아들 승재와 박재호가 숨기고 있는 사실을 톱파볼게요. 승재가 전과목 답안지를 0점으로 제출한 사건을 승재는 담임교사에게 엄마 말고 아빠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란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답안지 백지 제출 사건을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자는 걸 보면 언니의 기일이 다가오면 극도로 불안을 느껴왔던 주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승재가 학부모 상담에 아빠를 부른 이유는 아빠랑 단 둘이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답안지 백지를 내도 혼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박재호는 아들에게 왜 답안지를 백지로 냈는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건 마당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과 연관이 있겠죠. 주란과 옆집 여자가 맡은 뭔가 썩는 냄새를 아들과 남편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요. 승재가 처음부터 비료 냄새 같은 게 나네 라고 말했다면 승재 또한 아무것도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냄새가 안 난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아빠와 아들이 한 사건을 공유하고 숨기고 있다고 봐야겠죠. 또한 승재가 죽고 싶다고 한 건 엄마가 아파트 주민의 뚝배기를 깼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와 공유하고 있는 마당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원작 줄거리를 요약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떡밥이 있는데요. 주란은 며칠 전에 집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 밤에는 더 이상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9월 19일 낮에 청소를 하던 주라는 집안에서 꽃 모양 액세서리를 발견합니다. 장식 조약돌에는 핑크색 큐빅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요. 즉 진짜로 누군가 집안에 있었고 그 사람이 꽃 액세서리를 흘리고 2층에서 쿵쿵거리다가 이제 더 이상 집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마당에 묻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 혼자 썩는 냄새가 난다고 착각했던 게 아니라는 걸 옆집 여사 해수로 인해 알게 된 주라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마당을 팠습니다. 그리고 2개의 손가락을 발견하죠. 주란의 집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마당 안에 무얼 파묻어도 보이지 않는 구조였는데요. 이사온 옆집 여자의 집이 주란의 집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란의 집 마당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주란의 집은 더 이상 완벽한 비밀의 공간이 될 수 없게 되었죠. 자, 다음으로는 경찰로부터 남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추상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래만 본다면 상은은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순응한 것처럼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유기농 딸기를 사 먹으라던 남편의 말과 정반대로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밥수저로 푹푹 떠먹는 장면을 통해 상은이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은의 아랫집 사람들 그리고 경비 아저씨까지 상은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도움을 주려 하지만 상은은 이들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상은이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이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상은은 남편의 폭행을 찍기 위해 거실에 소형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구타당해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남겨놓죠. 직장 동료는 상은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은은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을 죽일 계획이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했겠지만 임신을 한 후 아이에 집착하는 윤범을 보며 이혼을 해도 끝이 아닐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상은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만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남편이 죽었을 때 주변인들은 상은을 범인으로 의심하겠죠. 하지만 상은이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면 남편이 사고사인 것처럼 죽었을 때 상은이 용의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잖아요. 9월 20일 새벽 비를 맞고 친정엄마 집에 걸어온 상은은 9월 19일 저녁 남편을 죽이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또한 소설과 드라마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김윤범과 박재호에 대해 톱어볼게요. 와, 진짜 최재림 배우 쓰레기 연기도 이렇게 잘하실지 몰랐어요. 그런 안경은 어디서 구해서 그렇게 나쁜 인상을 만든 거죠? 제약회사를 다니며 임신 5개월인 아내에게까지도 폭행을 서슴지 않는 쓰레기 김윤범은 박재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재호가 자신의 전화를 계속 피하다 보니 오해가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말하죠. 박재호는 선을 넘었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범은 타격 전혀 없이 괜찮은 낚시 가방 하나 준비해드리겠다며 9월 19일 밤 밤낚시를 제안합니다. 돌려줄 것도 있다고 말하면서요. 김윤범은 박재호에게 줄 낚시 가방 안에 5만원권을 잔뜩 받아서 돌려받을 생각이더라고요. 9월 19일 오후 윤범은 반차를 낸 상은을 데리고 박재호의 집에 낚시 가방을 전해주러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2회에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윤범의 차 안에서 스티커가 잔뜩 붙은 핑크색 핸드폰 보셨죠? 누가 봐도 딱 여자 핸드폰 같은 케이스였는데요. 윤범이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의 주인이 주란의 집에 떨어져 있던 꽃 스티커와 보석 스티커를 떨어뜨린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이화 예고를 보면 상은은 핑크색 핸드폰 안에서 어떤 여자와 박재호가 찍혀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즉, 이 핑크색 핸드폰의 주인이 박재호가 어떤 여자를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김윤범은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비밀의 값으로 박재호에게 낚시 가방에 돈을 넣어달라는 협박을 하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마당에 있는 집 2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